노후에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며칠 전 나는 작은 마을의 고즈넉한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한 어르신이 저와 나눈 이야기가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분은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 노년기에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가장 잘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해 주셨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긴 여정에서 마주하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지금 이 순간을 살며 미래를 준비해야 해요. 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죠. 이 어르신의 말씀처럼 노년기는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자신의 재산을 너무 일찍 자녀에게 넘겨서는 안 되고,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간섭해서도 안 됩니다. 또 자신의 시간을 모두 손주 돌보기에 쓰지 않고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성공에 너무 매달리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행동들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은 노년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최대한 즐길 수 있는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해요. 노년기에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그 어르신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깊은 울림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렇게 인생의 가장 풍성한 시기를 보다 충실히 경험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전부 상속하고 눈치 보며 살지 마세요. 지난 가을, 나는 한 소박한 마을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해가 지면서 주변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쯤 옆에 앉은 한 노신사가 나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평생을 노동으로 보낸 후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상속해주고 자신은 그저 겸손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조금은 아쉬운 듯 말했다. 이 노신사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노후에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고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자율성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니까, 또 경제적으로도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어 필요한 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결코 편하지 않다.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을 때 가장 만족감을 느낀다고. 자율성을 잃게 되면 내적 동기도 저하되고 삶의 질도 떨어진다는 거야. 동양에서는 중용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것에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가르친다. 너무 일찍 재산을 모두 넘겨버리는 것은 이 균형을 깨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플라톤은 각자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 이것이 각자의 책임이라는 말이지. 우리 모두가 노년을 맞이할 때 자신의 삶을 존엄하고 자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그 선택이 바로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될 테니까. 노신사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었던 교훈은 그랬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지나친 충고를 하거나 잦은 잔소리를 하는 것을 피하세요. 어느 흐린 가을날, 나는 지역 도서관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강연자는 바로 몇 년 전 은퇴한 분이셨고, 그분이 전하는 이야기는 노년기의 자녀 교육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강연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의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고 잦은 잔소리를 하는 것이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진솔하게 털어놓았어요.
노년이 되어서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충고를 하고 잔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님에 대한 소외감만 커질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자녀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심리학자들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해요. 부모가 너무 자주 간섭하면 자녀들은 자신들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되고 이는 결국 그들의 성장을 방해하게 되죠. 그 강연에서 플라톤의 생각도 소개되었어요. 플라톤은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맞게 행동할 때 전체 사회가 잘 돌아간다고 믿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녀들의 일상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건강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것도 무척 중요해요. 잔소리 대신에 서로의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나누는 대화를 할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서로의 존중도 더욱 높아진답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도 부모님의 말에 귀 기울이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죠. 결론적으로 노년기의 자녀들에게 잔소리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주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태도가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 강연을 듣고 나서 많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손주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일정을 조정하는 것을 너무 자주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얼마 전 나는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한 노부부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손주를 돌보는 일과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균형 있게 관리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노부부는 원래 매일 같이 손주를 돌보곤 했었는데 어느 날 그들이 자신의 취미 생활을 거의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 후 그들은 손주를 돌보는 시간을 조절하며 자신들의 삶도 즐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노년에도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해요. 손주를 돌보는 건 정말 큰 기쁨이지만 너무 자주 자신의 일정을 바꾸다 보면 스스로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삶을 즐기려면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에도 충분히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느꼈죠. 심리학자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관심사에 시간을 쏟을 때 더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낀다고 해요. 노년기에는 특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의미를 찾으려는 과정이 중요한데 만약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무시한다면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키케로와 같은 고대 철학자들도 노년기에 활동적인 생활을 강조했어요. 자신의 일상에 몰두하며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손주 돌봄과 자기 관리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손주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되 자신의 취미와 친구들과의 만남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부모로서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노부부의 이야기가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명절에 손님을 맞이할 공간이 부족할까 봐 불필요하게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하지 마세요. 얼마 전 나는 작은 도서관에서 열린 강연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연사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놓았어요. 그는 어느 날 명절 때마다 자신의 집이 얼마나 협소한지 느끼고 결국 큰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결정이 그다지 현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노년기에 큰 집으로 이사하는 건 처음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특히 명절 때 가족들 모두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큰 집은 관리도 힘들고 난방비나
세금 같은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였죠. 심리학자들은 안정된 주거 환경이 노년기의 삶의 질에 중요하다고 말해요. 큰 집은 관리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에릭 에릭슨은 인생의 후반기에 경제적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어요. 큰 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심리적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거죠. 또 큰 집은 때때로 사회적 고립을 불러올 수 있어요. 키케로는 노년기에 적절한 사회적 활동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너무 큰 집은 사실상 이런 교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 명절이나 모임을 위해 임시 공간을 빌리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커뮤니티 센터나 다른 임대 가능한 장소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비용과 스트레스 없이 필요할 때만 넉넉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연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노년기에 큰 집으로의 이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런 점들을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모임이나 특별한 날을 위해 큰 집을 선택하기보다는 현재의 생활 방식과 경제적 여건을 잘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과거의 성공을 자주 언급하며 자랑하는 것을 자제하세요. 얼마 전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한 남성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었고 그의 과거 성공담을 자주 들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그가 과거에 얼마나 머물러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말에서 현재의 삶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년에 자주 과거의 성공을 언급하는 건 사실 좀 조심해야 해요. 물론 과거에 이룬 성취가 자랑스러울 수 있지만 그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거리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사실 모두가 현재의 당신과 연결되기를 원해요. 과거의 당신이 아니라고. 심리학자들은 과거의 성공에 너무 매달리면 현재의 삶을 제대로 즐기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과거에만 초점을 맞추면 지금 이 순간과 미래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가지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플라톤은 지혜에 대해 말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겸손이란 자신의 성취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비롯된다고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되 다른 사람의 경험과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노년기에 과거의 성공을 적당히 공유하면서 현재의 삶을 즐기고 미래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당신과의 관계를 더욱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카페에서 만난 그분의 이야기가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깊은 공감과 교훈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해변을 산책하다가 만난 한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바다 근처에서 보낸 어부셨어요. 파도 소리를 배경 삼아 그분은 자신이 겪은 노년기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노년은 마치 바다와 같아요.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거칠지만 항상 깊은 생각과 성찰을 담고 있죠. 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노년기에 해서는 안 될 몇 가지 행동에 대해 조언을 해주셨어요. 첫째,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너무 일찍 넘겨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자신의 자유를 잃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자녀에게 너무 많은 충고나 잔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자녀가 스스로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손주를 돌볼 때 자신의 취미나 친구 만남을 소홀히 하지 말고 삶의 균형을 잘 유지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실제로 필요한지 아닌지 신중히 고려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집은 관리가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 노년의 편안함을 해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과거의 성공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현재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겸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 과거의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나누면서도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미래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르신의 말씀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노년을 지혜롭고 풍요롭게 보내는 것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 균형을 잘 찾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노후에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며칠 전 나는 작은 마을의 고즈넉한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한 어르신이 저와 나눈 이야기가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분은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 노년기에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가장 잘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해 주셨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긴 여정에서 마주하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지금 이 순간을 살며 미래를 준비해야 해요. 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죠. 이 어르신의 말씀처럼 노년기는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자신의 재산을 너무 일찍 자녀에게 넘겨서는 안 되고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간섭해서도 안 됩니다. 또 자신의 시간을 모두 손주 돌보기에 쓰지 않고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성공에 너무 매달리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행동들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은 노년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최대한 즐길 수 있는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해요. 노년기에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그 어르신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깊은 울림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렇게 인생의 가장 풍성한 시기를 보다 충실히 경험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전부 상속하고 눈치 보며 살지 마세요. 지난 가을, 나는 한 소박한 마을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해가 지면서 주변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쯤 옆에 앉은 한 노신사가 나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평생을 노동으로 보낸 후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상속해주고 자신은 그저 겸손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조금은 아쉬운 듯 말했다. 이 노신사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노후에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고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자율성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니까, 또 경제적으로도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어 필요한 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결코 편하지 않다.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을 때 가장 만족감을 느낀다고. 자율성을 잃게 되면 내적 동기도 저하되고 삶의 질도 떨어진다는 거야. 동양에서는 중용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것에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가르친다. 너무 일찍 재산을 모두 넘겨버리는 것은 이 균형을 깨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플라톤은 각자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 이것이 각자의 책임이라는 말이지. 우리 모두가 노년을 맞이할 때 자신의 삶을 존엄하고 자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그 선택이 바로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될 테니까. 노신사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었던 교훈은 그랬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지나친 충고를 하거나 잦은 잔소리를 하는 것을 피하세요. 어느 흐린 가을 날, 나는 지역 도서관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강연자는 바로 몇 년 전 은퇴한 분이셨고, 그분이 전하는 이야기는 노년기의 자녀 교육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강연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의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고 잦은 잔소리를 하는 것이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진솔하게 털어놓았어요. 노년이 되어서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충고를 하고 잔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님에 대한 소외감만 커질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자녀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심리학자들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해요. 부모가 너무 자주 간섭하면 자녀들은 자신들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되고, 이는 결국 그들의 성장을 방해하게 되죠. 그 강연에서 플라톤의 생각도 소개되었어요. 플라톤은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맞게 행동할 때 전체 사회가 잘 돌아간다고 믿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녀들의 일상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건강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것도 무척 중요해요. 잔소리 대신에 서로의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나누는 대화를 할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서로의 존중도 더욱 높아진답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도 부모님의 말에 귀 기울이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죠. 결론적으로 노년기의 자녀들에게 잔소리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주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태도가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 강연을 듣고 나서 많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손주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일정을 조정하는 것을 너무 자주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얼마 전 나는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한 노부부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손주를 돌보는 일과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균형 있게 관리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노부부는 원래 매일 같이 손주를 돌보곤 했었는데 어느 날 그들이 자신의 취미 생활을 거의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 후 그들은 손주를 돌보는 시간을 조절하며 자신들의 삶도 즐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노년에도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해요. 손주를 돌보는 건 정말 큰 기쁨이지만 너무 자주 자신의 일정을 바꾸다 보면 스스로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삶을 즐기려면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에도 충분히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느꼈죠. 심리학자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관심사에 시간을 쏟을 때 더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낀다고 해요. 노년기에는 특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의미를 찾으려는 과정이 중요한데, 만약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무시한다면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키케로와 같은 고대 철학자들도 노년기에 활동적인 생활을 강조했어요. 자신의 일상에 몰두하며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손주 돌봄과 자기 관리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손주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되 자신의 취미와 친구들과의 만남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부모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노부부의 이야기가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명절에 손님을 맞이할 공간이 부족할까 봐 불필요하게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하지 마세요. 얼마 전 나는 작은 도서관에서 열린 강연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연사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놓았어요. 그는 어느 날 명절 때마다 자신의 집이 얼마나 협소한지 느끼고 결국 큰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결정이 그다지 현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노년기에 큰 집으로 이사하는 건 처음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특히 명절 때 가족들 모두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큰 집은 관리도 힘들고 난방비나 세금 같은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였죠. 심리학자들은 안정된 주거 환경이 노년기의 삶의 질에 중요하다고 말해요. 큰 집은 관리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에릭 에릭슨은 인생의 후반기에 경제적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어요. 큰 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심리적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거죠. 또 큰 집은 때때로 사회적 고립을 불러올 수 있어요. 키케로는 노년기에 적절한 사회적 활동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너무 큰 집은 사실상 이런 교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 명절이나 모임을 위해 임시 공간을 빌리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커뮤니티 센터나 다른 임대 가능한 장소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비용과 스트레스 없이 필요할 때만 넉넉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연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노년기에 큰 집으로의 이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런 점들을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모임이나 특별한 날을 위해 큰 집을 선택하기보다는 현재의 생활 방식과 경제적 여건을 잘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과거의 성공을 자주 언급하며 자랑하는 것을 자제하세요. 얼마 전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한 남성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었고 그의 과거 성공담을 자주 들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그가 과거에 얼마나 머물러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말에서 현재의 삶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년에 자주 과거의 성공을 언급하는 건 사실 좀 조심해야 해요. 물론 과거에 이룬 성취가 자랑스러울 수 있지만 그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거리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사실 모두가 현재의 당신과 연결되기를 원해요. 과거의 당신이 아니라고. 심리학자들은 과거의 성공에 너무 매달리면 현재의 삶을 제대로 즐기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과거에만 초점을 맞추면 지금 이 순간과 미래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가지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플라톤은 지혜에 대해 말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겸손이란 자신의 성취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비롯된다고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되 다른 사람의 경험과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노년기에 과거의 성공을 적당히 공유하면서 현재의 삶을 즐기고 미래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당신과의 관계를 더욱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카페에서 만난 그분의 이야기가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깊은 공감과 교훈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해변을 산책하다가 만난 한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바다 근처에서 보낸 어부셨어요. 파도 소리를 배경 삼아 그분은 자신이 겪은 노년기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노년은 마치 바다와 같아요.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거칠지만 항상 깊은 생각과 성찰을 담고 있죠. 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노년기에 해서는 안 될
몇 가지 행동에 대해 조언을 해주셨어요. 첫째,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너무 일찍 넘겨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자신의 자유를 잃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자녀에게 너무 많은 충고나 잔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자녀가 스스로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손주를 돌볼 때 자신의 취미나 친구 만남을 소홀히 하지 말고 삶의 균형을 잘 유지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실제로 필요한지 아닌지 신중히 고려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집은 관리가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 노년의 편안함을 해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과거의 성공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현재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겸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 과거의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나누면서도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미래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르신의 말씀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노년을 지혜롭고 풍요롭게 보내는 것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 균형을 잘 찾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노후에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며칠 전 나는 작은 마을의 고즈넉한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한 어르신이 저와 나눈 이야기가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분은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 노년기에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가장 잘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해 주셨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긴 여정에서 마주하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지금 이 순간을 살며 미래를 준비해야 해요. 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죠. 이 어르신의 말씀처럼 노년기는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자신의 재산을 너무 일찍 자녀에게 넘겨서는 안 되고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간섭해서도 안 됩니다. 또 자신의 시간을 모두 손주 돌보기에 쓰지 않고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성공에 너무 매달리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행동들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은 노년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최대한 즐길 수 있는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해요. 노년기에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그 어르신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깊은 울림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렇게 인생의 가장 풍성한 시기를 보다 충실히 경험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전부 상속하고 눈치 보며 살지 마세요. 지난 가을 나는 한 소박한 마을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해가 지면서 주변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쯤 옆에 앉은 한 노신사가 나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평생을 노동으로 보낸 후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상속해주고 자신은 그저 겸손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조금은 아쉬운 듯 말했다. 이 노신사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노후에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고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자율성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니까 또 경제적으로도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어 필요한 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결코 편하지 않다.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을 때
가장 만족감을 느낀다고. 자율성을 잃게 되면 내적 동기도 저하되고 삶의 질도 떨어진다는 거야. 동양에서는 중용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것에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가르친다. 너무 일찍 재산을 모두 넘겨버리는 것은 이 균형을 깨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플라톤은 각자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 이것이 각자의 책임이라는 말이지. 우리 모두가 노년을 맞이할 때 자신의 삶을 존엄하고 자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그 선택이 바로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될 테니까. 노신사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었던 교훈은 그랬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지나친 충고를 하거나 잦은 잔소리를 하는 것을 피하세요. 어느 흐린 가을 날, 나는 지역 도서관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강연자는 바로 몇 년 전 은퇴한 분이셨고, 그분이 전하는 이야기는 노년기의 자녀 교육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강연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의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고 잦은 잔소리를 하는 것이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진솔하게 털어놓았어요. 노년이 되어서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충고를 하고 잔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님에 대한 소외감만 커질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자녀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심리학자들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해요. 부모가 너무 자주 간섭하면 자녀들은 자신들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되고, 이는 결국 그들의 성장을 방해하게 되죠. 그 강연에서 플라톤의 생각도 소개되었어요. 플라톤은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맞게 행동할 때 전체 사회가 잘 돌아간다고 믿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녀들의 일상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건강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것도 무척 중요해요. 잔소리 대신에 서로의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나누는 대화를 할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서로의 존중도 더욱 높아진답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도 부모님의 말에 귀 기울이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죠. 결론적으로 노년기의 자녀들에게 잔소리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주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태도가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 강연을 듣고 나서 많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손주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일정을 조정하는 것을 너무 자주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얼마 전 나는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한 노부부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손주를 돌보는 일과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균형 있게 관리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노부부는 원래 매일 같이 손주를 돌보곤 했었는데 어느 날 그들이 자신의 취미 생활을 거의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 후 그들은 손주를 돌보는 시간을 조절하며 자신들의 삶도 즐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노년에도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해요. 손주를 돌보는 건 정말 큰 기쁨이지만 너무 자주 자신의 일정을 바꾸다 보면 스스로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삶을 즐기려면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에도 충분히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느꼈죠. 심리학자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관심사에 시간을 쏟을 때 더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낀다고 해요. 노년기에는 특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의미를 찾으려는 과정이 중요한데, 만약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무시한다면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키케로와 같은 고대 철학자들도 노년기에 활동적인 생활을 강조했어요. 자신의 일상에 몰두하며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손주 돌봄과 자기 관리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손주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되 자신의 취미와 친구들과의 만남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부모로서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노부부의 이야기가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명절에 손님을 맞이할 공간이 부족할까 봐 불필요하게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하지 마세요. 얼마 전 나는 작은 도서관에서 열린 강연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연사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놓았어요. 그는 어느 날 명절 때마다 자신의 집이 얼마나 협소한지 느끼고 결국 큰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결정이 그다지 현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노년기에 큰 집으로 이사하는 건 처음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특히 명절 때 가족들 모두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큰 집은 관리도 힘들고 난방비나 세금 같은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였죠. 심리학자들은 안정된 주거 환경이 노년기의 삶의 질에 중요하다고 말해요. 큰 집은 관리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에릭 에릭슨은 인생의 후반기에 경제적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어요. 큰 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심리적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거죠. 또 큰 집은 때때로 사회적 고립을 불러올 수 있어요. 키케로는 노년기에 적절한 사회적 활동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너무 큰 집은 사실상 이런 교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 명절이나 모임을 위해 임시 공간을 빌리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커뮤니티 센터나 다른 임대 가능한 장소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비용과 스트레스 없이 필요할 때만 넉넉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연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노년기에 큰 집으로의 이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런 점들을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모임이나 특별한 날을 위해 큰 집을 선택하기보다는 현재의 생활 방식과 경제적 여건을 잘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과거의 성공을 자주 언급하며 자랑하는 것을 자제하세요. 얼마 전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한 남성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었고 그의 과거 성공담을 자주 들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그가 과거에 얼마나 머물러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말에서 현재의 삶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년에 자주 과거의 성공을 언급하는 건 사실 좀 조심해야 해요. 물론 과거에 이룬 성취가 자랑스러울 수 있지만 그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거리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사실 모두가 현재의 당신과 연결되기를 원해요. 과거의 당신이 아니라고. 심리학자들은 과거의 성공에 너무 매달리면 현재의 삶을 제대로 즐기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과거에만 초점을 맞추면 지금 이 순간과 미래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가지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플라톤은 지혜에 대해 말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겸손이란 자신의 성취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비롯된다고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되 다른 사람의 경험과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노년기에 과거의 성공을 적당히 공유하면서 현재의 삶을 즐기고 미래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당신과의 관계를 더욱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카페에서 만난 그분의 이야기가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깊은 공감과 교훈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해변을 산책하다가 만난 한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바다 근처에서 보낸 어부셨어요. 파도 소리를 배경 삼아 그분은 자신이 겪은 노년기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노년은 마치 바다와 같아요.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거칠지만 항상 깊은 생각과 성찰을 담고 있죠. 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노년기에 해서는 안 될 몇 가지 행동에 대해 조언을 해주셨어요. 첫째,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너무 일찍 넘겨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자신의 자유를 잃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자녀에게 너무 많은 충고나 잔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자녀가 스스로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손주를 돌볼 때 자신의 취미나 친구 만남을 소홀히 하지 말고 삶의 균형을 잘 유지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실제로 필요한지 아닌지 신중히 고려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집은 관리가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 노년의 편안함을 해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과거의 성공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현재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겸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 과거의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나누면서도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미래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르신의 말씀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노년을 지혜롭고 풍요롭게 보내는 것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 균형을 잘 찾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